오늘장 월요일장입니다. 어떤 출발을 해야 이번 주도 마음 편안하게 이 주식 시장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의 표현을 숨 고르기를 하는 장인가 아니면 매수 기회가 있는 장인가 저희가 조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부터 오늘은 열어볼 텐데 일단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짚어드렸듯이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요. 네. 이게 중국 CATL에서 생산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게 가격이 올라오는 건데 언제까지 2차 전지가 이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일단 이사님, 2차 전지 섹터 좀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오늘의 흐름을 보고서도 단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단기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굳이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수요적인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결국 캐즘 문제잖아요. 물론 최근에 ESS라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중요한 건 ESS는 EV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 되는 시장 규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ESS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이쪽으로 공급철 다변화를 하게 되면서 EV를 뛰어넘게 된다라면은 뭐 그때는 뭐 제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1위 업체인 CATL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들은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생산 중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톤당 75,000위안까지 가격은 올라왔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리튬의 손익분기점이 톤당 10만 위안입니다.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이 안 된다는 거죠. 손익분기점이 되려면은 앞으로 25,000위안이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뭐 아이디어를 바꿔도 저는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포지션 바꾸지 않으시겠다. 여전히 네네. 단기로 보신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렇게 탄력 좋은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네네. 삼성 SDI가 오늘 5% 안팎의 강세고요. LNF도 10% 넘게 급등을 합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오를 때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두 종목이거든요. 네. 단순 우리가 쇼커버라는 그 수급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이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게 되면은 그 흐름을 타고 생각보다 시세가 좀 강하게 또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은 많이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은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화학 쪽이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제철이 아시겠지만은 지난 6월 달 이후에 공급 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3개월가량 상승이 나왔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2차 전지도 그런 맥락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공급 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업종 분위기가 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업종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게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수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가 정말 오래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이 수급이 생각보다 강한 탄력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탄력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 봐지고요. 그리고 오늘 뭐 삼성 SDI, 뭐 LNF 같은 종목들 그리고 장비 쪽까지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섹터까지도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흑연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장비 쪽하고 폐배터리 쪽 같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ESS 이쪽이 좀 이제 활발해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확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국내에 ESS 그 수주 정부향 1차 수주가 있었는데 거기서 삼성 SDI가 거의 다 쓸어갔거든요. 근데 2차 수주까지 삼성 SDI가 수주를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첨발한지 LNF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강세인데 뭐 전액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첨보도 괜찮은데 오늘 또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엔캔 같은 경우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그 기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수세적으로 돌아섰다가 아니라 뭐 2, 3개월 정도였던 중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정부향 수주를 따냈다고 삼성 SDI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를 일인가 싶은 생각도 네네. 들긴 하고요. 뭐 전회적으로 오늘 엔캠 주가 말씀 주신 것처럼 강합니다. 덕산 테코피아도 오늘 주가 강하고 근데 워낙에 많이 올랐다가 빠진 터라 네네. 오늘 이렇게 한번 크게 반등한다고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되겠다 이런 사실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도 이사님께서 엔캠 그래도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앵커님의 삼성 SDI를 좋게 보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건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상승의 출발점은 급등에서 나왔었거든요. LG엔솔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것도 혹시 부정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 SDI랑 엔캠은 뭔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측면에서 좀 분위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주랑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듯한 그러면 움직임이라. 제가 질문하면 안 되겠군요. 제가 질문 받는 입장이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소재 쪽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북미 쪽으로 이제 공급망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현지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뭐 솔 첨단소재도 마찬가지로 현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의 캐즘을 북미 현지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돌파를 해 나가겠다.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엔캠이란지 첨보란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좀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어찌 보면은 그동안 했던 소외돼 있던 것들이 어떤 탈출 뭐 이런 관점에서 보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에서도 본립도생님이 완전히 차트가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 정말 엔캠의 오늘 이 급등이 신호탄이라면 네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튬 가격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입니다. 물론 테마로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접근하기는 좀 네네. 위험한가요? 접근하기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뭐 위험한 거는 뭐 리튬만 위험하겠습니까? 모든 종목이 다 위험하죠.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뭐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은 종목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차트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하이드로 리튬 사실 뭐 하이드로 리튬이란지 리튬 포스 같은 종목도 이렇게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리튬 가격 상승 분위기를 타고 차트가 어쨌든 우상향을 하게 된다라면은 관심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종목을 가지고 뭐 장투를 한다.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차트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그리고 제가 2차 전지를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접근해보게 된다라면은 뭐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할 수도 있겠다. 좀 종목을 잘 골라야겠네요. 네네. 2차 전지 알아봤고요.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으면서 3% 넘게 상승하는데요. 최근에 사실 그 횡보세가 조금 짙었던 터라 오늘 이렇게 좀 오르고 나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더 나와줘야 좀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30만 원까지의 시간은요. 하반기에는 충분히 거뜬하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보시던데 네네. 이사님도 그러세요? 네. 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사실 삼성전자를 좀 많이 편애하는 건 있습니다. 편애하는 거 있지만 그 편애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조가량 영업이익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절대적인 수치는 어쨌든 하이닉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30만 원 부분까지 어떤 박스권 대응은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뭐 하이닉스 제가 그렇게 나쁘게 말씀은 안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까지 7만 1,000원에서 7만 2,000원 부분에서 좀 주춤해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급이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주춤해지게 되면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화면 보신 바와 같이 25만 원, 26만 원 부근까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 24만 원까지는 그래도 하락이 나고 난 다음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바닥은 좀 빨리 다져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25만 원대에서 하락을 멈추게 된다라면은 25만 원과 30만 원 부근 사이 어떤 박스권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그 투자 심리 안에서 네네.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 25만 원 지지 라인 그리고 30만 원 상단 안에서의 트레이딩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언급 주셨고요. 자, 소부장단 안에서 오늘 네. HBM 쪽하고 이제 최근에 강했던 삼성전자 향 파운드리 종목들하고 같이 한번 투자 전략을 네네. 세워볼 텐데 오늘은 파운드리 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네요. 네네. 한미 반도체가 급등하는 이유는 쇼커버인가요? 왜냐하면 이쪽에 공매도가 최근에 많았다고 알고 있어서 네네. 소부장단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흐름을요? 한미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자회사 시메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본더 장비를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본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수율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한미 반도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테일러 공장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지금 테일러 공장 공정률이 한 91% 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내년에 가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테일러 공장이 결국 파운드리 공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일단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한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종목은 다 아실 겁니다.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매출이 95%거든요. 거기다가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이미지 웨이퍼 테스트 1차 벤더입니다. 최근에 이미지 센서 관련돼 가지고 애플 쪽에 수주를 받았잖아요. 아마 이런 연관성 때문에 차트가 좀 괜찮은 게 아닌가 좀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도 이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소재 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스틴 공장 그리고 앞으로 테일러 공장 이쪽에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트가 괜찮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JMB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와 이 거래가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진공 스테커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공 스테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진공 상태에서 웨이퍼를 운반하는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2년도부터 삼성전자 쪽에 S6 라인 쪽에 이래 적용이 될 진공 스테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테일러 공장 있잖아요. 여기에 적용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JMB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MB 같은 경우도 테일러 공장 수혜가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변해인데 태성, 요거는 PCB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인데 요것도 한번 3+1 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테일러 공장 중심이면 결국은 파운드리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메모리 쪽도 완전히 뭐 배제를 한 건 아닙니다. 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신텍 같은 종목들 말씀드렸고 그래서 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 근데 HBM도 결국에는 사실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문장을 하나를 네. 다 끝내주시고 다음 문장을 말씀해 주시고 죄송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죠? 결론이 그래서 메모리 쪽도 괜찮고 네. 그리고 파운드 쪽도 다 괜찮은데 양쪽에서 뭐 수혜가 되는 종목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종목들 이제 리스트 혹시 하신 분들은 그 종목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여러 가지 오늘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 전략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하고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신에 매출 15%를 네네. 또 정부에 납부하기로 했다. 이것이 혹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은 만약에 그 15%를 그러니까 지금 매출인지 순익 기준인지 그 제도도 확인을 못했거든요. 속보 뉴스만 봤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이 얘기가 맞다라면은 그 비용에 대한 전가를 이제 뭐 엔비디아를 예를 들게 되면 하이스 쪽으로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딱히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영향이 없는 상황인데 추후에 비용 전가에 대한 얘기가 나온지 대한 부분들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까지 네네.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 다음은 관세 다음은 평화 키워드냐. 네네. 이제 시장의 단계적 모멘텀을 뒤흔들 것이 바로 우크라 재건이냐. 일단 15일에 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15일이면 지금 저희 며칠 남았죠?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좀 활발하게 우리가 이 안에서 수익을 챙겨야 될까요? 사실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TYM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전진건설 로봇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위치는 자칫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진건설 로봇하고 TYM이라든지 SY 스틸텍이라든지 종목들이 먼저 가고 있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오늘 이후부터 반응이 나온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빨리 따라 붙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따라 붙는다는 개념이 이제 추적 매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꼭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뭐 재건이 건설기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이쪽으로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재건 쪽과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뒤에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M&A 이슈가 아직까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9월 달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될 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달갑지는 않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갈수록 더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인프라코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한번 또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15일 이후에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미국 주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건설회사 쪽으로 연관성 있는 기업들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한다라든지 대표적인 진성 TEC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뭐 현대인프라코 같은지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지사가 있거든요. 뭐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이쪽을 좀 압축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긴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네, 해석을 해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심이 가장 많은 쪽이 어떤 평화 쪽이잖아요. 이제 남북 북미 협정 이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어서 남북 경협주가 또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쪽은 단계적으로 어때요? 지금 봐야죠. 무조건 봐야죠. 아직까지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아직 실현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이제 관세 끝나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평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고 중동 리스크도 완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동북아 쪽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바라보게 될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남북 경협 내에서 시세가 강한 쪽이 이제 개성공단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개성공단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JST나든지 인디에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강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항상 개성공단 이슈가 부각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럼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예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제 북한에서 제스처를 취할 건가에 대한 그게 관건인데 이 핵에 대해서 트럼프가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통해서는 오피셜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는 아직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또 이제 당선되고 난 이유는 백악관 오피셜을 통해서는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아마 이란의 핵시설 공습 같은 경우도 이게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은 인정 안 할 것인가 핵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 안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노선이 좀 갈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어느 쪽이 수혜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건 핵을 포기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 경제 개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쪽만 예측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북 경협주는 무조건 봐야 되는 그 섹터 중에 하나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관련 이슈들을 조금 면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까지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이 한국과 베트남 쪽에 첫 국빈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죠. 거기서 이제 원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 모멘텀 가지고 다시 뭐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 원전주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일단 베트남 쪽에 원전 수주를 받는다는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일단 경수로 원전은 그렇게 모멘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전에 그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한국 간에
일단 협상이 끝이 나고 난 다음부터 경수로 쪽 같은 경우 그렇게 힘을 좀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원전을 많이 수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기대감이 될 건데 그 기대감으로는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APR-1000이란지 APR-1400 같은 경수로보다는 SMR 쪽으로 아마 분위기가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한국전력을 비롯한 이 한국전력 그룹주보다는 뭐 아시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 현대건설이라든지 BHL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또 강세를 보고 있는 태용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시세가 개인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은 베트남 MOE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베트남 MOE 물론 반가운 일이지만은 요게 모멘텀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경수로 원전보다는 SMR 쪽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그쪽에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차라리 원전 관련주 트레이딩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국내 SMR 도입 이슈가 네네. 조금 큰가 봐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뉴스케일 파워 모멘텀도 있으니까 네네네. 국내하고 해외 이 두 가지 모멘텀 동시에 안아가면서 다시 신고가 도전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향 모듈을 12개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계약 임박이 지금 뉴스케일 파워하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계약 임박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계약 임박하다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빅테크 쪽이라든지 지역 기업들하고 이제 SMR 이 SMR의 어떤 그 건설을 위한 어떤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약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제작하고 있는 모듈을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지금까지는 기대감에서 올라왔다라면은 이제는 실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숫자로 반영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7만 원 돌파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 소식만 나오게 되면은 7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서 높게는 10만 원까지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상단은 10만 원이다. 네네. 네, 좋습니다. 조만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가파른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